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 을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 3편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을의일주, 을류일주, 을사일주, 을묘일주는 어떠한 운명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일까, 그리고 기륭은 어떻게 되나,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묘월 을의 일주일 경우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묘월 을의 일주는 해묘로 목국을 이루죠. 요거는 이제 삼합적 성향이죠. 삼합. 그래서 이제 수생목을 하게 됩니다. 수생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수생목을 하게 되면은 목이 술을 이렇게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술을 끌어들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목생화까지 가야만이 이렇게 삼변을 하게 됩니다. 삼변. 이렇게 삼변을 해야만이 뭐예요? 가치를 드러내고 이룬다 이거죠. 이룬다. 그래서 이 오행은 뭐냐면은 꼭 삼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됩니다. 삼변이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는 중이에요. 하는 중.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안 만들어지고 하는 중이다 한다는 것은 뭐야?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기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기의 흐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삼변이 될 때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 흐름이 어떻게 3단계로 넘어가느냐, 이것을 잘 봐야 사주를 갖다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이 수생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이 할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뭐예요? 우선 화를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목으로 수를 끌어내서 화로 뭐예요? 가치 전환을 시킨 거죠. 이것이 삼변이 됐다는 겁니다.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상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화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병화를. 화가 있으면 목 중심에서 술을 끌어내고 그것을 화로 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삼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완성된다.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된다. 수생목 목생화 하면은 능력이나 가치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안정을 취하려면은 자기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목의 근거는 뭐예요? 토다 이겁니다. 토는 재죠. 재는 나의 근거가 된다 이거죠. 토는. 그래서 목의 근거인 토를 개입시켜야 됩니다. 병화가 없으면 해묘로 삼합으로 목국을 이루고 있지만, 이 해수도 습하고 묘목도 습하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습화돼 있죠. 습화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습화가 돼 있으면 인성의 가치를, 이 수로, 여기 수가 인성 아닙니까? 인성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소화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흐르질 못하는 거죠. 습하기 때문에. 잘 흐르질 못한다. 예, 그러니까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은 목이 수를 갖다가 잘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흐르지 못하고 수에 멈춰져 있다. 수에 매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수가 멈춰져 있으니까 화로 드러나기가 힘들죠. 예.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생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화를 보든지 토를 보든지 해서 에너지적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화를 보면은 삼변으로 조절이 되고, 수생목, 목생화로 삼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죠. 혹은 토를 보더라도 수생목, 목국, 토로 삼변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인성을 써서 재를 다루는 것이 되죠. 인성을 써서 식상을 다루는 것은, 인성을 써서 이렇게 화를, 식상을 다루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인성을 써서 재를 다루는 것은, 토를 다루는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토는, 재는 관리죠. 주어진 것을 계산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갖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구성은 병화가 중요하고, 병화만 잘 발현되어 있으면은 병술시로, 만약에 을의일주에 병술시가 있죠. 이렇게 병술시. 병술시로 되어 있으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되죠. 해묘의 조건을 병화로 드러내고, 자격이 만들어진 것을, 해수로 자격이 만들어진 것을 병화로 쓰는 것이고, 또 그것이 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리를 갖게 된다 이거죠. 안정된 자기 자리까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술이 아니고 병자시다. 병자시다 하면은 능력은 출중한데 자기의 근거가 잘 안 갖춰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재가 없기 때문에. 상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지만은 자기 회사에 자기 자리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 그것을 재라고 하는데, 재는 내가 뭔가를 한 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목일주한테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일주라면은, 재가 없는 병자일주라면은, 병자시라면은, 재가 없는 병자시라면은 능력은 출중한데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표현하고 잘 표현하고 잘 가르치고 설득력은 뛰어난데 영역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회사에 있다가 저 회사에 있다가 여기에서 가르치다가 저기에서 가르치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죠. 소속이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재주는 많은데 보따리 장수가 되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을의 일주가 화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화가 있으면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을의 일주가 화가 없을 때 습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습한 것을, 화가 없으면. 목으로 합국을 이루어서 해수라는 것을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끌어들이고 활용하지만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습한 형태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습하기 때문에 인성의 가치가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의 가치가 이제 정해지지가 않죠. 을목은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결과를 인식할 때, 즉 화나 토를 봤을 때 그걸 보지 않으면 공부가 안에서 꼬이게 됩니다. 을목이 습화되면 꼬이고 엉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부러집니다. 간목은 꼬이는 경우가 없어요. 간목은 부러지니까 한번 좌절하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적 의미나 간목은 상징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나 기준을 갖고 있던 것이 부러지면 다시 상징으로 쓰여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을목은 꼬이고 엉키게 되면 풀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고 역할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이고 엉킨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해수 정인이, 해수가 정인이죠. 정인이 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수 정인이. 그러면 그 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성 플러스 습으로, 인성은 정신이죠. 인성은 정신. 인성은 정신인데 해수는 자기 앉은 자리에 있어서 을의일주가 묘월에 나서 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꼬여있는 인성적 코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상적 생활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꼬여 있어서 어렵다. 풀어내는 것이, 그래서 목생화가 필요한 겁니다. 목생화가 될 때 긴장된 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을목을 물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줄이라고도 얘기하죠. 한글로.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검은고 줄이라고 할 수 표현한다면은, 검은고 줄이 습에 의해서 눅눅한 장마에 노출돼 있으면 검은고 줄을 탁 튀기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상상이 되죠. 줄이 느슨해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습까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검은고 줄을 튕겼을 때 거기에 맞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튜닝을 잘했다고 하는데도 그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텐션을 갖춘다는 것은 그렇게 돼 있을 때 적절한 긴장감으로 경쾌한 소리가 나야 된다 이겁니다. 을목은 그렇게 가볍고 경쾌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을목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을목은 화나 토를 봐야 하는데 토는 조토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습하기 때문에 무토든지 술토든지 미토든지 이렇게 조토를 봐야 되죠. 이런 것과 연결돼야 습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토나 술토라 연결이 되면 해묘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습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중화가 어떠냐, 설기가 어떠냐, 힘의 균형이 어떠냐, 이것이 다 튜닝하는 겁니다. 맞춰주는 것이죠. 그 용도에 맞게 튜닝해야 한다 이겁니다. 명에 맞는 기울기, 초기 조건에 맞추어서 조율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 의류일주일 경우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의류일주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유금도 왕지고 묘도 왕지입니다. 이 왕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근접하고 건드리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유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할 수가 없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지가 충을 하는 것이라 유금도 뭐냐면은 자기의 영역을 딱 갖추고 있는 자기 목적이 분명하고,
묘도 자기 영역을 딱 갖춘 자기 목적이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민하다,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적이다, 신경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즉 금극목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토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주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약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묘유충을 해결하는 것은 화나 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원래 금극목의 수나 화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수나 화로. 수가 개입하면은 금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화가 개입하면은 목의 입장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묘월달에 을일주는 수보다 화를 우선해서 써야 하니까 화를 쓰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수를 쓰면은 꼬일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고 텐션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습한 을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가 개입해도 묘유충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화토가 개입하면은 신경적인 것, 예민한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병화가 있으면은 목상화되는 조건, 지지로 토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 안정적 자기 역할을 갖게 됩니다. 토가 없으면 수를 써야 합니다. 지지의 수가 간접적으로 작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지지의 수를 쓴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병화가 있어야지 지지의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으면은 묘유충을 통관한다고 수를 쓰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냐? 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묘월 을일주가 상당히 예민한데 화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예술적 감각들이 발현됩니다. 무딘 사람은 당연히 예술적 감각은 떨어집니다. 예술성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것이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심지어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맛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둔하면은 잘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맛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묘유충을 한다는 것이 화가 잘 발현되어 있거나 토에 대한 자기 영역이 돼 있다면 유금으로 긴장감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금은 뭐예요? 평관이니까 절제하는 힘이죠. 목상화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통제해서 조절되어 있는 힘으로 목상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각이나 조건들을 조절하는 일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월 을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을사일주는 목생화가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생화가 잘 되고 있죠. 이럴 때는 토가 필요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로 삼변을 이루는 것이 되죠. 이런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삼변이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에서 출발해서 수생목, 목생화로 되는 것도 또 다른 삼변의 조건이 되죠.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수나 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은 화로 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왕한 것은 꺼리게 됩니다. 수생목 목생화를 해도 수가 왕하면 안 됩니다.
묘월에 을목이 수황하면 뒤에 잡혀 있는 겁니다. 부모한테 혹은 관습에 정신에 뒤에 잡혀 있다 이거죠. 뒤는 부모나 기억되는 곳, 관습적인 것, 선언적인 것, 이것이 겁입니다. 겁. 두려움이죠. 겁. 두려움. 왜? 기억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하기도 전에 생각을 먼저 합니다. 깜깜한 곳에 가면 깜깜한 곳에 뭐가 나을 것 같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집니다. 을목이 수황하면은 술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성이 왕하면 어느 일주이든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수다스러워집니다. 인성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다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을 막 풀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식상으로 풀어내든지 재성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목적 없이 막 떠듭니다. 그것을 수다라 합니다.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 사람 말이 많다 하면은 겁이 많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개가 잘 짖을까요? 겁이 많은 개가 잘 짖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겁 때문에 짖습니다. 자기가 긴장해서 무서우니까 대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개는 가만히 있다가 확 물어버립니다. 토가 왕해지면은 재가 왕해짐으로 생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수가 왕해지면 도식이나 파묘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가 왕하면은 화를 극하죠. 수국화로. 그래서 도식이나 파묘상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묘월이라 목이 있으니까 수국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가 목을 뒤에서 잡아서 목생화하는 것을 더디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파묘상관이나 도식적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왕해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묘월 을묘일주의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을묘일주는 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화로 설해야 됩니다. 많은 것은 설하는 게 중요하죠. 이럴 때 금을 써서 조절해야겠다 하지 말고 화로 설하면 됩니다. 화로 설해서 생토까지 가야, 화생토까지 가야 안정됩니다. 그냥 토가 붙으면 쟁제입니다. 이러면 끊임없이 비견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녹이고 12운성으로 볼 때 묘월도 녹이고 일지도 녹이죠. 묘가 두 개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녹이 두 개가 있으면 녹이라고 하지 않아요. 녹은 일위만 있을 때 녹이라고 합니다. 일위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 녹이라고 하지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녹이라고 하지 않아요. 녹이라는 것은 벼슬을 해서 녹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위로 돼서 녹을 형성해야 가능한 거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비견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쟁관이나 쟁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이 있을 때는 걸록절록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녹이 아니고 비견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들로 보면 됩니다. 이럴 때 금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쓰면은 묘월은 이미 금을 무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묘월에는 금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묘가 왕하면은 금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금을 도끼로 표현한다면 도끼가 부러지는 것이죠. 날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금을 잘못 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화로 설에서 토로 연결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냥 토가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국토가 강해져서 생기는 것, 토가 나지 않습니다. 쟁자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목이 다황할 때 가장 편안한 운은 화입니다.
화가 오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토입니다. 토는 재이기 때문에 돈이 되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돈이 오면은 땅 산다, 집 산다, 어떻게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삽니다. 왜냐하면은 묘목의 자리를 만들려고 해서입니다. 토운이 되면 눈빛이 달라지죠. 화가 명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재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 없이 토운이 올 때는 경쟁입니다. 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투쟁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온갖 잡음이 다 들립니다. 그런데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트러블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전투력이 강하니까 지지 않습니다. 이런 명저가 토운을 맞이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화 없이 토를 만나면 강인한 투사로 변합니다. 정리하면은 묘의 을목은 굉장히 강성이다 이거죠. 걸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월의 간목도 걸록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성입니다. 묘의 을목도 녹을 느꼈기 때문에 강성이고. 근데 간목의 강성은 시작하는 것. 간목의 체성은 뭐예요?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목의 강성은 시작하는 것. 선두에서 일을 벌리는 것이 강한 거지 마무리에 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간목은 조금만 지나면 지칩니다. 그러나 을목은 만만치 않아요. 을목은 소유적 부분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결과로 연결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토에 대한 집착, 접근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토를 수월하게 취득하는 것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게 하는 것이 화이죠. 그래서 을목이 묘에 나오면 화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라. 특히 천간으로는 병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토가 딸려오면 됩니다. 수는 간접적으로 왕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생목해야 합니다. 결과를 쓰는 것에 맞추어서 수생목이 따라와야지 수생목이 주가 되면은 세오라 네오라가 됩니다.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가 왕해질수록 타켓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써먹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죠. 인월의 간목은 화가 발현되면은 수를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 화만 있으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빨대 꽂은 거죠. 묘을목은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